안녕하세요, 강우진입니다. 자, 오늘은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뭘 사야 할지 모른다면 이것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방산, 조선, 전력, 화장품 이 네 가지 섹터만 보셔도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력 설비주들 안에서도 제가 이제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후속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4월 28일에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지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었던 게 다른 전력주들 신고가 다 갔는데 효성중공업만 못 갔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신고가 목표로 가고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는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었죠. 자,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효성중공업 유럽 전력기기 2단 수주, 그래서 영국에서 850억 추가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제가 그 당시 추천드릴 당시에도 말씀드렸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 10조 4천억 원의 수주 잔고를 쌓아두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수년간의 일감을 지금 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 반영이 될 것이고, 특히나 이제 해외 매출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얼마 정도 되냐? 지금 77%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해외에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력 시장은 지금 AI 산업과 이 신재생 에너지 등 이 전력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연평균 8.6%의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 스코틀랜드 송전 기업과 이 850억 원 규모의 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해안 풍력 단지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도심까지 보내는데 사용이 된다. 이런 내용을 참고만 하시면 되시고, 자, 그 외에도 또 보시면은 지금 스코틀랜드 정부는 2045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좀 목표로 이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발생되는 그런 전력들을 보내야겠죠. 그래서 이 송전망 투자에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내려가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2022년부터 영국 부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해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 전반적으로 지금 수주가 이어지고 있어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수주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 그리고 최근에는 원전까지도 다시 복귀를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전력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제 그 아래는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AI 산업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혹은 원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전력 수요, 전력 인프라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만 해 주시고, 자, 차트를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4월 28일에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렸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신고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상승을 좀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지금 오늘까지도 신고가 랠리를 달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한 48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66만 5천 원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38%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한 38% 수익권.
그래서 이제는 분할 매도 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신고가 랠리 달리는 종목들은 뭐 보시라 말씀드리냐, 5일이평선 아니면 11일평선 요 지지만 보고 가시면 돼요. 이탈할 경우에는 이제 21선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시장의 흐름에 변화가 조금 생기려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런 지지선들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효성중공업으로 뭐 지금 자랑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잡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가 좀 중요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자, 먼저 기사 두 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슨항 CEO가 AI 인프라 수요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주와 전력 설비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줬다라는 기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AI 수요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계속적으로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뭐가 되냐?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 막대한 전력 생산이 요구되면서 원자력과 전력 설비 수요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부분은 이전 영상도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오늘은 전력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이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AI를 전기나 인터넷처럼 필수 인프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AI가 끝이 아닌가, 혹은 뭐 버블인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수요가 넘쳐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는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AI 전력 투구 시대, 전력 멈추면 끝난다 라는 거예요. 지금 탈원전을 추진한 국가들이 잇따라 철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재생에너지와 이 원전의 에너지 믹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LNG 발전, 전력망, 안정성 유지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오는 2050년까지 4배로 늘리고 원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원전 수요도 당연히 좀 늘어나는 부분이지만 원자력을 통해서 발생되는 그 전력들을 옮기는 게 또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같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탈원전을 외쳤기 때문에 좀 뒤쳐져 있었는데 이제 막 투자가 시작이 된다라면은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에 대한 수주가 또다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신재생도 마찬가지죠. 뭐 태양광을 통해서 발생이 되든 풍력을 통해서 발생이 되든 그거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ESS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또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력 설비가 좀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래는 대부분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보면은 뭐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모두 다 이 AI 강국 실현을 외쳤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지금 국내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적으로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려면 결국에는 이 인프라, 이 전력망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되든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언급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력 수요가 30%가 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프라, 전력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스페인에서도 정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갑작스럽게 이 출력이 높아지거나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정전이 좀 발생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죠. 바람이 안 불거나 뭐 비가 온다거나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아 버리면은 제대로 생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들쑥날쑥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선과 관련된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자, 첫 번째는 일진전기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북미 중심 수주 잔고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였죠. 해외 수출 비중이 좀 높아지고 수주 잔고가 쌓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상승이 나왔던 거거든요. 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일진전기에 대해 중전기 수주 잔고의 확대와 하반기 증설 효과를 고려하면 견조한 실적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자, 1분기 연결 매출액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86.4%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선 매출이나 변압기와 같은 매출이 모두 다 고르게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96%가 늘어난 1,72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가? 수출액이. 그래서 지금 국내보다는 해외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효성중공업도 똑같은 재료로 상승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일진전기 역시도 충분히 신고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잔고 내 고마진 북미 비중이 70%를 상회한다 라는 거고, 또 하반기부터 홍성 제2공장에서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을 한다, 본격적으로 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이 무려 67%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것들을 감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즉 캐파가 늘어나는 거니까 수요만 늘어난다라면은 캐파와 함께 이런 매출도 세일도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진전기나 차트의 실적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바로 두 번째 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전선 관련주는 대한전선입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액 첫 8천억 원을 돌파를 했다. 수주잔고도 2.8조 원을 쌓아두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가온전선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신고가를 돌파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올라가지 못한 종목을 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수주 확대, 그 다음에 해외 법인 실적 개선. 결국에는 해외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5% 늘어났게 됐고요.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8%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일진전기의 증가폭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죠. 그런데 이제 좀 이따 차트를 한번 볼 테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연결 분기 실적을 측정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로 최대 실적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이어 확보를 했다. 그래서 2조 8천억 원 이상의 수주를 기록을 했다라는 건데, 이때를 보시면은 2020년 대비해서 3배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해외 매출이기 때문에 고마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고, 뭐 하단은 좀 비슷한 내용인데 또 거기에 더해서 단순히 이 전선 전력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통신 케이블까지도 같이 하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이 AI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송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통신 케이블도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수혜를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 같은 부분도 추가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다 라는 것도 역시나 캐파 확장 라는 거죠. 요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실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은 일단은 효성중공업에 대한 부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그냥 쭉 늘어나요. 자, 3조 원이 못 미쳤어요. 그런데 2021년부터 3조 원에 들어서더니 23년도부터 4조 원, 그리고 올해는 5조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400억대, 1200억대였는데 지난해 3600억 원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때요? 5천억 원대. 자, 지금 보시더라도 영업이익률이 10%를 못 미쳤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번에는 거의 10%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죠. 자, 아래를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계산이 되어 있죠. 자, 1%, 3%, 4%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9.65%까지. 즉, 그냥 단순히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익성까지도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요 점을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진전기도 한번 볼게요. 일진전기의 실적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7천억대부터 쭉 늘어서 1.5조 원대, 그리고 올해는 1.7조 원대입니다. 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뭐 100억 원대, 200억 원대 하다가 작년에 800억 원 수준, 올해는 1200억 원대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성장세가 굉장히 좀 가파라지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역시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1%, 2% 이러다가 5%, 뭐 거의 7%까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 대한전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1.5조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해 3조 원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3.5조 원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성장을 좀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역성장을 보인 경우도 있는데 딱 21년 1개년 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성장세를 좀 이어갔죠. 그래서 물론 드라마틱한 성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꾸준한 견조한 실적 성장세가 확인이 되고 있다. 오히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팔라지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하단을 좀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률도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하죠. 앞서 효성중공업이나 일진전기 대비해서는 아쉽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내년서부터는 그래도 뭐 4%, 5%대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일진전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승이 안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7,500원대까지 쭉 올라왔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 조정폭이 꽤나 컸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45% 정도는 조정을 받았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 물론 어깨 수준까지는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앞서 보신 이 효성중공업도 어떤 자리였어요? 요 자리였죠, 요 자리. 그래서 신고가를 넘어서면서 오히려 상승세가 좀 가파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대 실적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고가 구간까지 쭉 달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21선 단기 조정까지 나오게 되면서 기준선인 21선 터치하고 좀 반등을 좀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진입하는 것도 크게 부담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군들은 조정이 나올수록 또 분할 매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사에서 38,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가를.
증권사에서 38,000원을 제시했는데 저도 일단은 그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전 신고가가 37,550원이죠. 그런데 효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신고가 랠리를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전 고가는 넘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전선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한전선의 차트를 길게 한번 늘여놓고 보게 되면은 어때요? 한때는 4만원대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쭉 하락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전력 수요 증가 이렇게 하면서 대한전선 2만원대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그 역시도 다시 반납을 하게 되면서 지금 만원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보신 대로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처럼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수익성이 드라마틱한 상승을 좀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캐파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긍정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주가는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다. 올라간 게 전혀 없다. 반영이 된 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실적 기반으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2만 원 구간까지는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더라도 이 검정색 선이 240일 선이거든요. 근데 기울기도 이제 완만해졌습니다. 하락세를 끝내고 이제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한번 치솟았다가 지금 꺼졌기 때문에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 240일 선이 이제 아래로 깔리게 되면서 정배열을 찾아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수발 말씀드리죠. 수렴과 발산. 그래서 이평선들이 수렴한 이후에 발산이 되는 거죠. 쭉쭉 치고 올라가게 되면서 모든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그런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게다가 지금 딱 보시더라도 거래량을 한번 봐봐요. 이전에 발생했었던 거래량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올라가기 전에, 남들이 사기 전에 준비를 해야 더 큰 수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승이 나왔을 때도 불안에 떨지 않고 쭉쭉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 일단은 어깨 라인 정도로 이전 기준으로 봤을 때 어깨 라인 정도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16,000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6,000원 구간 돌파하면은 이제는 2만원대까지 열어두고 가져간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력 인프라 관련 내용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같이 매매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일진전기 대한전선으로도 꼭 한번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수익이 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